아버님, 그럼 저희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아버님이 저희를 쫓아내시면 저희도 법적으로 아버님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아버님을 돌본 것에 대해 청구할 겁니다. 병원 데려가고 약 챙기고 아버님을 모시는 동안 저희가 쓴 모든 시간과 비용을 청구할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간병비를 청구하겠다면 내가 너희한테 준 용돈을 전부 청구할 것이다. 가서 해봐라.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한평생을 바쳐 가족을 위해 희생한 김영호 할아버지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헌신하며 살아온 김 할아버지는 이제 인생의 황홍이에 접어들었지만 오히려 외로움과 배신감만이 그의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들인 할아버지. 그러나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냉정함과 욕심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이야기의 절정에서 김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과연 김영호 할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김영호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어있는 소파와 조용한 공간은 그에게 삶의 덧없음을 더욱 느끼게 했다. 그 옛날 이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보냈던 시간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 시절엔 집이 이렇게 고요할 틈이 없었다. 아내의 웃음소리와 따스한 목소리, 식탁에서 함께 나누었던 식사와 정겨운 대화가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그저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뿐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뒷마당으로 향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꾸었던 화단이 그곳에 있다. 김영호는 손수 아내와 함께 심었던 꽃들 사이를 거닐며 조심스럽게 꽃잎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꽃잎은 아내의 부드러운 손길처럼 다정하게 그의 손에 닿았다. 화단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아내가 없어진 지금은 어딘가 텅 빈 느낌이었다. 그는 물뿌리개를 들어 한 송이 한 송이 꽃들에게 물을 주며 아내와의 추억에 잠겼다.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 이 집이 이렇게 넓고 쓸쓸하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조용히 중얼거리며 그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 정원을 통해서라도 아내와 연결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가슴속 외로움은 여전히 짙게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마을 도서관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도서관은 그에게 작은 위로와 안식을 주는 공간이었다. 책을 읽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순간만큼은 외로움이 조금이나마 사라졌다. 도서관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여전히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그에게 익숙한 책들이 그를 맞이했다. 그는 자신의 손때가 묻은 책을 꺼내 앉아서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도서관 안을 천천히 둘러보니 그토록 자주 만나던 친구들 중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얼굴들이 떠올랐다. 지난 몇 년간 그와 함께 나이 들어가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그들 중 누구는 병으로, 누구는 가족들에게 의지하며 마지막을 맞이했다. 그들의 부재는 그에게 더욱 큰 외로움을 남겨주었다. 그와 함께 웃고 떠들었던 이들이 사라진 공간은 그의 마음에 커다란 공허함을 남겼다. 그는 자신과 함께 나이 들어가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그 누구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다. 자신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무겁게만 느껴졌다. 책을 읽으려고 하지만 더 이상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책을 덮고 조용히 도서관을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김영호는 가슴 속에 차오르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나도 그곳으로 가는 길이 가까워진 걸까? 그가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어딘가로 멀어진 듯했다. 어느 날 오후 김영호는 휴대폰에서 울리는 낯선 벨소리를 듣고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아들 성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에 들은 아들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기색이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김영호는 곧바로 물었다. 성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버지에게 사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다. 김영호의 가슴이 순간 조여들었다. 아버지로서 자식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아버지, 이제 어쩔 도리가 없어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성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다. 한때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도전하던 아들이지만 지금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목소리였다. 김영호는 잠시 말을 잃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도 한때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곁에서 함께 해준 가족이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깊이 고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너라, 성호야. 네가 가족과 함께 이 집에서 지내면 오히려 내가 덜 외로울 것 같다. 성호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안도의 기색이 서려 있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김영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성호와 가족이 김영호의 집으로 이사 왔다. 이삿짐을 풀고 성호와 그의 아내 은정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모여 저녁을 함께 먹었다. 처음으로 다시 집안에 생긴 활기는 김영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은 따뜻한 웃음과 대화를 나누었고 김영호는 그 장면을 보며 한때 잊고 지냈던 가족의 온기를 느꼈다. 은정은 그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저희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아버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성호도 함께 인사를 하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김영호는 조용히 웃으며 손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자가 수줍게 그의 손을 잡자 김영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집은 원래 가족이 있어야 따뜻해지는 법이란다. 이렇게 모여서 지내니 참 좋구나. 그날 저녁 김영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방에서 편안한 잠을 청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줄기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이 편안함이 곧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갈등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은정은 김영호가 거실에 두고 간 통장 내역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통장에 기록된 잔액을 살펴보았고 눈살을 찌푸리며 마음속으로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에게는 남편 성호의 사업 실패와 재정적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김영호가 저축해 놓은 돈이 훨씬 더 많기를 기대했다. 은정은 곧바로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만이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오랜만에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자 주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은정이 그를 제지하며 말했다. 아버님, 주방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쉬세요. 은정의 말투에는 조금의 불편함이 담겨 있었고 김영호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곧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자신이 손주에게 아침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소박한 마음이 무시당한 것 같아 가슴이 아팠다.
며칠 후 손주와 함께 마당에서 놀던 김영호는 그만 실수로 손주가 넘어지게 만들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은정은 달려와 아이를 안아주며 김영호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아버님, 아이가 다치잖아요. 좀 더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영호는 말을 잃었고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를 반문하며 속상해졌다. 손주의 울음소리가 그에게는 한없이 무겁게 들렸다. 작은 오해와 갈등이 쌓여가는 가운데 김영호는 점차 자신이 가족에게 불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처음에 느꼈던 가족의 온기는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영호와 가족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깊어졌다. 어느 날 은정은 결국 변호사를 고용해 김영호에게 생활비를 추가로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아버님, 저희도 아버님을 모시고 있으니 적절한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은정의 말투는 단호했다. 김영호는 순간 멍해졌다. 그는 은정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이해되지 않았다.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마치 그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여기에 불러들였는데 이렇게 돈 문제로 얽히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은정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님께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희도 힘들어요. 이 정도는 아버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김영호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거워졌다. 김영호는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그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마을의 이웃을 집에 초대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웃들은 김영호가 손자들을 정성껏 돌보며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며 증언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웃들이 떠난 후 김영호는 잠시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집안의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갈등과 분열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김영호는 가족을 모아놓고 그동안 느껴온 감정과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거실에 앉은 가족들은 한동안 서로를 쳐다보며 긴 침묵에 빠졌다. 김영호는 입을 열었다. 내가 너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집에 불러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지내겠다. 이제는 네가 너희 스스로의 삶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다. 성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실망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김영호는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다. 은정은 억울한 표정으로 성호를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아버지 댁에 들어오지 말자고 했잖아. 그러나 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김영호는 혼자 조용히 요양병원을 찾아갔다. 병원 복도를 거닐며 그는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른 노인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김영호는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보았다. 김영호는 이곳에서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이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남은 인생을 이렇게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 결심은 점차 그의 마음속에서 굳어져 갔다. 집으로 돌아온 김영호는 한밤중 조용히 책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가 쓴 편지는 지역의 복지단체에 보내질 것이다. 그는 남은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대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단체에 기부할 결심을 했다. 그는 편지에 자신의 뜻을 조심스럽게 담아 썼다. 내가 가진 마지막 재산을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고 싶습니다. 이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의 글씨는 떨렸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단단했다. 며칠 후 성호와 은정은 김영호의 뜻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의 사무실에 모여 유언장 내용을 들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인은 모든 재산을 복지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남겨진 유산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아버님을 모신 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다. 성호는 변호사를 향해 항의했다. 저희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텐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변호사는 고인의 뜻이 확실하며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는 병실에서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뜻은 자식들에게 주는 교훈이었다. 재산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할 삶의 교훈이다. 김영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어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가 남긴 유언은 자식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지만 김영호에게는 진정한 자유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며 자신이 걸어온 길과 남긴 자취에 대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